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이제 상상 컨텐츠의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제는 로봇이에요. 로봇은 발전할 것 같아요. 제 상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하도 이제 뉴스를 보면, 뉴스를 안 봐도 예능에서조차도 이제 로봇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로봇이라고 나오지 않고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 이야기가 제일 많죠. AI라고 하는 알파고나 이런 인공지능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바둑을 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공지능은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에도 뛰어들어 있고,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인데 의료 산업에도 뛰어들어 있고, 이제 법 쪽에서도 쓰인다는 얘기가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인공지능이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로봇이에요. 로봇. 하드웨어라는 거죠. 하드웨어도 발전해가고 있을 거라는 거고,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알파고도 그렇고, 이 인공지능들은 인간으로 치면 뇌 속에 있는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는 프로그램, 정해진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고, 사실 지금의 뉴스들은 이 인공지능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로봇의 기본적인 지능이 발달한다면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 뭘까요? 하드웨어. 사람으로 치면 몸이죠, 몸. 몸이에요. 이 몸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발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요.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알파고한테 체스를 두라고 하면 못해요. 체스 둬 이러면 뺑 못해요. 못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는 건 뭐냐면, 한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너한테 야 너도 체스를 둬봐 라고 하면, 발전을 한다면 체스를 둬보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체스 룰을 좀 배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체스 룰은 이거네요, 둬보겠습니다 하고 체스를 두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켜도 받아들이고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인간의 강점이에요. 그쵸? 인간의 강점을 인공지능이 해냈을 때 진짜 발전이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유연성.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기계가 발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공장에 기계팔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못을 이렇게 못을 박는 기계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 못을 박는 기계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을 잘해요. 단단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봇이 발전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인공지능한테 다른 걸 시키는 것처럼, 뇌가 똑똑해지면 뭐예요? 몸만 박을 수 있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머리가 똑똑해진 애가 몸도 좀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못 박게 박을 수 없는 몸이지만, 얘가 이제 못 박는 애한테 야 잠깐만 이거 볼트를 좀 조여야 돼 라고 시켜도 뇌가 이제 공부를 해서 몸이 못을 박는 상하 운동만 하겠죠. 못을 박는 거니까. 근데 막 돌리기도 하고 양옆으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몸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술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계 팔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연해지려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뉴스로 봐서 아실 거고, 어떤 뭐 단단함이나 뭐 가볍고 단단한 것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역시 뭐 차나 어떤 기계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에서 충분히 접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뭐 새로운 합성 수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기계의 발전을 좀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인공지능과 함께 라고 하는 얘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화학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기계가 정해진 움직임, 방금 못 박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움직임을 하다가 인공지능이 다른 움직임을 해야 되라고 했을 때 그동안 해오지 않던 움직임까지 하려면 사실 저는 관절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절. 그래서 사람도 지금 인공관절을 쓰죠. 수술을 할 때. 그것처럼 이 관절부가 되게 유연하게 여태까지 해오지 않던 움직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인공관절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아마 되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앞으로 발전할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은 아마 써있는 대로 화학 분야에서 무궁한 발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포인트가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마모가 덜 돼야 돼요.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력보다도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값비싼 재료를, 화학적 재료를 만들게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정해진 어떤 철 구조물로 만들어 놨다가는 다른 움직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말캉말캉한 거를 사이에 껴서 인공관절처럼 써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를 거니까 최대한 덜 손상되는, 마모가 덜 되는 관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